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보고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국내 목표 항모 모델.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 항모 건조 가능성 용역 의뢰, 대우조선해양, 한국해사기술, 자주국방 네트워크 수행. 함 길이 296에서 306m, 함 폭 74에서 78m, 만재 톤수 71,400톤 되는 중항모 확보해야 북한과 전면전 시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 수행 가능. 중항모 순수 건설 비용 5조 4,218억 원, 경항모는 3조 1,509억 원. 수도권에 공군기지 건설하는 데 25조 원 드는 것 감안하면 항모 건설비는 문제가 되지 않아. 항모 보유 시 전쟁 억제, 해양 생존권 사수, 국위 선양,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기타 전술적 부중 능력 해결 등 효과 예상. 건조 기간은 선행 연구에서 3년, 탐색 개발 3에서 4년, 체계 개발 7에서 10년로 최소 12년에서 최장 17년 소요. 목표 함정 확보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의 반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이 북한에 다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중일의 항공모함 항모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중경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 자주국방 네트워크, 한국해사기. 보고서를 보면 목표 항모의 핵심 임무는 전면전 시 북한의 주요 군시설을 한꺼번에 공격해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이다. 목표 항모는 동해 또는 서해 공해상으로 진출해 대량의 방공 전략이 밀집된 휴전선 이복 작전 구역을 우회하여 평양 등 적주, 또한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장사장포 전력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도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 전면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장포는 약 340여 문이며 목표 항모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수준인 약 110개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 또 장사장포를 보호하는 황해도 일대에 중국이 한반도 급변 사태에 개입할 경우 목표 항모는 전투기를 모두 이함시켜 방어 제공을 위한 편대군 구성을 지원하는 임무도 있다. 중국이 산둥반도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경우 한국방공이 식별구역 KADIZ를 통과 후 서해안 일대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투팔할 수.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생길 경우 편대급에서 4대 이상의 전투기를 이함시켜 적이 공격 편대군 형성을 방해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항모는 30대 이상 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함 사례에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프랑스의 비. 퀸 엘리자베스 함은 영국이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30억 파운드 4조 3,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길이 280m, 만재 배수량 77,800톤 규모로 10만 톤급이다. 이 항모에는 수직 및 단거리 착륙 VSTOL 기능을 갖춘 BA2는 프랑스 해군이 2009년부터 건조에 들어간 포슈퍼츠의 후기 차세대 항모였다.
당초 프랑스 해군은 샤를 드골 잘즈 대골 이번함을 도입할 계획에 있었지만 초도함의 건조 계획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을 잘 아는 프랑스 의회에서 추가 건 보고서는 두 항모를 목표 항모라고 했지만 PA2 건조가 취소된 만큼 우리가 건조할 목표 항모의 모델은 퀸 엘리자베스 하나로 볼 수 있다. 항모의 분류. 일반적으로 항모는 7만 톤급 이상은 대형, 4만에서 7만 톤급은 중형, 4만 톤급 미만은 경형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대형 항모는 1975년에 실전 배치돼 현재 운용 항모 중 가장 오래된 미국의 니미츠다. 제11항공모함 강습단의 기함으로 만재 배수량 1만 톤급. 중형 항모는 앞서 소개했던 프랑스의 PA2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가 대표적이다.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일본의 이즈모는 대표적인 경항모다. 약 1200억엔 약 1조 3500억 원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다. 이즈모는 태평양 전쟁 때 일제 해군 제3함대 목표 항모의 재원 보고서에 나온 PA2와 퀸 엘리자베스호를 모델로 한 국내 목표 항모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탑재 항공기, 고정익 F-35C급 32대 회전익 헬리콥터 8대. 비행갑판 타입 경사형 비행갑판의 형태는 크게 경사형, 직선형으로 나뉜다. 중대 항모에서 채택한다. 장점은 두 개의 활주로와 넓은 비행갑판으로 항공기 운용성이 향상되고 운용 항공기 종류에 제약이 없다. 또 항공기 동시 이착함이 가능하다. 단점은 추가 장비 서줄기 등 필요. 이착함 형태 강제 이착함 전적 기식 사줄기 2대. 스키 점프 유무미 적용. 활주로 수 2개. 함 길이는 296에서 306. 함폭 M74에서 78. 회소 M10.6에서 11.0. 만재 톤수톤 71,400. 주요 무장, 센서 타기는 벨 레이더, 전투체계 1조, 3함대함, 함대지 유도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2대, 근접 방어 체계 CIWS 3대. 최대 속력 KTS 26에서 30. 추진체계 통합전기 추진체계. 탑승 인원 수명 약 2,000. 중항모 건조 비용은 5조 4,218억 원. 보고서는 중항모 건조비를 5조 4,218억 원 탑재 항공기 비용 미고려로 예상하면서 이런 전제를 달았다. 국내 조선소의 많은 함정 설계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건조비는 현재 산출된 건조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음 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함
건조시 걸리는 기간은 선행연구에서 3년, 탐색개발 3에서 4년, 체계개발 7에서 10년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1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2018년에 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을 해도 이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에야 완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항모 도입 시도는 몇 차례 좌절됐다. 지난 1996년 독도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항모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 현대중공업은 2012년 취역을 목표로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이 항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당시 해군은 중일의 항모 보유에 따른 경경항모 보유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유사시 신속한 해양 영토 보호 및 탈환, 주변국에 대한 중경형 항모 건조 예상 순수 비용은 3조 1,509억 원. 하지만 강영호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2013년 11월 월간 조선에 쓴 기고문 대한민국 해군이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모는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 3.3m,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 평 826만 4,462m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멀리 보면 항모 건조 비용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 출신 군사전략가로 일찌감치 이지삼 보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대양해군 건설론 논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고서도 해군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쪽은 항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운용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항모를 보유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방 예산에서 보고서는 예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를 대비 중경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다음과 같다. 탑재 항공기 고정익 12기, 회전익 8기. 이착함 방식 강제 이착함 전적 기식 사출기 2대. 함 크기 길이, 폭, 깊이 238 곱하기 62 곱하기 28m. 만재 톤수 41,500톤. 주요 무장, 센서 타기능 별 레이더, 전투체계 1조, 3함대함, 함대지 유도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2대, 근접 방어 체계 CIWS 3대. 추진체계 통합 전기 추진체계. 승조원 수항공요원 720명 320명. 중경형 항모의 경우 건조 비용은 3조 1,509억 원 탑재 항공기 비용 미고려로 추정됐다. 항모 보유 시 기대 효과. 보고서는 항모를 보유할 경우 전략적, 전술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기대 효과로는 전쟁 억제, 해양 생존권 사수, 국위 선양을 꼽았다. 전쟁 억제 목표 함정이 확보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강력한 현시 쇼잉 더 플래그 효과를 통한 전쟁 억제다. 목표 항모는 강력한 투사 프롬터스의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해양 생존권 사수 목표 항모는 주변국의 항모 보유 확산에 대응한 대칭적 억제 수단이자 한국 해군의 원거리 대양 작전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독도와 이어도와 같은 핵심 분쟁 해역은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한국의 생명줄. 국위 선양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며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20개국 제20 중 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러한 국격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란 대규모 전술적 기대 효과로는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기타 전술적 부중 능력 해결을 예상했다.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주변국으로 인한 미래 안보 위협 상황 도래 시한국 해군에 있어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제공권이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 한국 해군은 적으로부터 대량의 공대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한국 해군은 함대지 순항 미사일 전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이동 표적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 세력이나 미사일 전력과 같은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은 기타 전술적 부중 능력 해결 항모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무기체계이다. 이는 부족한 전술적 능력 문제를 항공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목표 항모는 그동안 해군이 안고 있던 다양한 전술적 부중 능력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타군 설득 방안 마련해야 보고서는 항모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군 설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항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 등 타군 내 반대이다. 목표 항모는 건조에 4조 원 이상, 탑재 항공기 확보에 8조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국방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보고서가 내놓은 4가지 설득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장난명이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처럼 목표 항모 획득을 위해서는 공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군은 항모가 전략화되면 해군 항공전단이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들 역시 해군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둘째, 유아독존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이권 분쟁이 발발했을 때 육군과 공군, 그리고 현재 해군 전력으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셋째, 마고소양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의미로 이는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이다. 공군은 수원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근에 있는 주력 공군 기지들의 이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기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소음 피해 등을 문제로 넷째, 문경지교이다. 육군은 국가방위의 중심군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잘 나타나듯
한반도 전장에서 주도권을 쥔 군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해군은 지상전 중심인 한반도 전장에서 육군의 전투 수행에 거의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